김민정 선생님의 Fun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파닉스 끝나고 뭐예요? 3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앞에서 1탄, 2탄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영어 학습, 영어 습득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맞아요, 책 읽기, 독서죠. 어떻게 독서를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제가 적인 얘기를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이 1탄, 2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다른 트랙, 두 번째 트랙이잖아요. bottom-up approach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 쫑긋 세워주시고 함께 끝까지 해주실 거죠?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트랙에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책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bottom-up approach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bottom-up approach는 아이들이 언어의 하부 요소인 파닉스라는 것, 그리고 뭐 어휘, 문법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배워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텍스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 읽기라는 탑다운 어프로치랑 바텀업 어프로치가 함께 가면서 상호 보완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의 영어 습득이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텀업 어프로치의 그 솔루션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적인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텀업 솔루션의 첫 번째는요. 바로 파닉스와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할, 그리고 파닉스 전 단계도 좋고요. 혹시나 파닉스 중에 이 사이트워즈라는 것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파닉스 후 단계에서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이트워즈라는 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NRP 보고서라고 미국에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5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phonemic awareness, 소리 인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phonemic awareness, 음소 인지에 관한 부분, 소리 인지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 phonics라는 것은 소리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된 다음에 소리하고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에서 이 phonics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파닉스 안에는 사실은 통문자 학습이라는 사이트워즈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이트워즈를 설명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소리내서 읽으실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the라고 읽지요. 그런데 이 글자는 어떻게 읽나요? he. 이 글자는 me. 이거는요, be라고 읽지요. he, me, be. 아래 거는 그러면 the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the라고 읽지? 신기하다. 그러네요. 자, 하나 더 내볼게요, 여러분.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 단어는 맞아요. 우리가 딱 보고 to라고 바로 읽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 단어는 go라고 읽어요. 자, 이거는 no라고 읽지요. 이거는요, so라고 읽어요. go, no, so, to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to라고 읽지 않아요. to라고 읽지요. 맞아. 이상하다. 신기하다. 아이들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또 어떻게 읽을까요? 이 단어를 have라고 읽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cave라고 읽고요. 이거는요, wave라고 읽지요. 이거는요, save라고 읽습니다. cave, wave, save. 그럼 이거는 have 아니야? 그런데 have네. 자, 이렇게 우리 앞에서 봤던 the 또는 to, have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죠. cave, wave, save보다 have가 훨씬 많이 쓰여요. 그쵸? 이렇게 the, to, have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쓰이는 빈출이 높은 단어인데요. 이런 빈출이 높은 단어는 파닉스 규칙을 배워서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빈출이 높은 단어들은 그냥 통문자로 익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이트워즈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자주 등장해서 아이들이 보는 순간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이트워즈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파닉스 규칙
책에 어긋나는 단어들을 통문자로 익히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사이트워즈는 파닉스 규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빈도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줄에 있는 세 개 단어 the, of, you 같은 경우는 파닉스 규칙에 어긋나죠. 하지만 and, see, in 같은 아랫줄에 있는 단어는 파닉스 규칙에 맞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규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파닉스 규칙에 맞게 읽어지는 단어도 있고 파닉스 규칙에 어긋나는 단어들도 있어요. 정말 파닉스 규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얼마만큼 자주 등장을 하느냐, 이 빈도수로 기준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아이들이 파닉스 규칙을 인지해서 이렇게 디코딩해서 읽으려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읽어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학습시키는 것, 이것이 사이트워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이트워즈 10개가 어른하고 아이 상관없이 우리가 읽는 텍스트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이트워즈 10개가 도대체 뭘까요? 1등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등은 바로 the입니다. the. 그래서 이렇게 the, of, and, a, to, 그리고 in, is, you, that, it, 이 10개의 단어가 사이트워즈가 전체 텍스트의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10개만 알아도 아이들이 읽는 책의 25%는 혼자 읽을 수 있다는 거죠. 10개만 아이들이 제대로 익혀놔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죠. 사이트워즈 100개를 알면요, 아이들이 읽는 텍스트의 50%를 커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6세 아이들도 이 통문자 100개 정도 익히는 거는 조금 시간을 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워즈는 파닉스 학습 전 단계에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연령이 어리면 파닉스보다 사이트워즈 학습을 먼저 하세요라고 권하는데요. 사이트워즈 파닉스 학습 전에도 괜찮고 하는 와중에 같이 해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파닉스 학습을 끝냈는데도 혹시나 파닉스 학습을 끝냈는데도 사이트워즈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사이트워즈를 반드시 익히고 나서 익히면서 책 읽기를 훈련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워즈를 아이들이 익혀 놓으면 정말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신감이 팍팍 생기겠죠. 그리고 책 읽기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모르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죠. 아는 단어는 바로바로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이 바뀌었대요. 원래는 the라고 발음했는데 the라고 발음을 했고요. 발음이 바뀌었고요. 원래는 have라고 발음을 했는데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더 편하게 have라고 이렇게 발음이 더 편하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닉스 규칙에 맞게 떨어지지 않는 발음들이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들 중에 있어요. 이런 정확한 발음도 사이트워드 학습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이트워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파닉스 전이나 파닉스 학습을 하는 중이나 파닉스 학습이 끝난 아이들도 반드시 사이트워드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사이트워드 학습을 실생활 회화 문장에서 유용하게 아이들이 의미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바텀업 단계 두 번째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솔루션은 뭘까? 바로 맞아요. 어느 정도 파닉스하고 이렇게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파닉스, 그 안에 사이트워즈 학습이 되었다면요, 아이들이 vocabulary, 자, 이 어휘 학습이 들어가야 합니다. vocabulary라는 것도 정말 아이들의 책 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휘가 제대로 학습이 된 아이들, 어휘의 양이 풍부한 아이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독서에 그 성공적인 독서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휘라는 것도 사실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휘 학습을 선생님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사실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모르는 어휘를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책 읽기를 통한 어휘 학습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사실은 어휘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 어휘 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 유튜브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어휘 학습에 대한 설명을 또 따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책 읽기를 통한 어휘 학습, 그리고 어휘 교재,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또 활용해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런 책들을 제가 또 소개를 하네요. 여러분들이 엄마표로 책 읽기를 통한 새로운 어휘 학습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런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휘 학습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버팀업 어프로치의 한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어휘 학습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안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솔루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버팀업 세 번째 솔루션은요. 사실은 이제 문법이라는 또 영역이에요. 사실 이제 이 신텍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하나의 언어 학습에서 언어의 구조,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 이제 파닉스가 막 끝난 단계 아이들을 선생님, 문법 공부를 시켜야 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문법 세대에 문법 위주로 영어 공부를 해서 문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웠던 문법은 지양해야 하지만요.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문법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말을 하거나 쓰거나 또 글을 쓸 때 사실은 이 문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쓰기를 할 때 또 읽을 때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데 이 문법, 아주 기초 문법, 너무 어려운 문법 말고요. 이 기초 문법은 아이들이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문법 교재도 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팔품사 정도의 학습만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팔품사를 우리가 part of speech라고 하는데 어휘 학습을 할 때 보면 이 cry라는 게 동사다. drive라는 게 동사다. funny라는 것이 adjective, 형용사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 어휘를 학습할 때 품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 문법하고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문장을 말하고 쓰고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학습을 하거나 문법 학습을 하는 이 교집합에 part of speech, 팔품사, 공통 분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가 끝난 아이들이 어휘 학습을 하면서 요 팔품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은 내용을 나중에 아이들이 무언가 써낼 때 또는 그 내용을 말을 할 때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팔품사 학습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버텀업 어프로치에서 첫 번째 파닉스가 끝나고 사이트워즈는 반드시 학습시켜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어휘 학습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휘 학습은 책 읽기 그리고 어휘 학습 교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바텀업 어프로치의 솔루션은요, 팔품사 학습이에요. 기본적인 팔품사에 대한 문법 내용을 살짝만 익혀놔도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말하고 쓰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파닉스 끝나고 뭐 해요?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 두 가지 트랙을 잘 하면서 책 읽기를 기본 바탕으로 가시되 사이트워즈 그리고 어휘 그리고 문법의 단계별로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가랑비 옷 젖듯 조금씩 요 버텀업 어프로치도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 학습이
정말 밸런스를 맞춰서 훌륭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약속드린 어휘학습, 문법에 관한 내용은 또 다음 유튜브 방송으로 기약을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